안녕하십니까. 예병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중행동기계 산업기사 전기제공학 교류전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22페이지고요. 자, 우선은 교재 보시면 위에 비사인파 교류 해서 나오죠. 비사인파라는 게 뭐예요? 사인파를 제외한 모든 파형들. 그래서 뭐 그림에 보시면은 생긴 모양에 따라서 직사각형파, 삼각파, 전파, 정류파 뭐 등이 있다라는 정도 참고적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교류 전력 해서 나옵니다. 자, 이 전력은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었어요. 뭐다? 앞에 직류 회로에서의 전력이 있었고, 이번 시간에는 교류 회로에서의 전력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우선은 교재 밑에 보시면 역률에서 나오는데요. 이 역률은 이거 하나만 일단 기억하세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로 쓴다는 거, 일단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직까지는 그 밑에 내용이 뭔지는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넘어가죠. 423페이지에 보시면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해서 나옵니다. 요것들이 정리가 돼야지만 이 역률이 뭔지 알 수가 있다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직류회로의 전력이라는 거는 뭐였다? 자, 직류회로에서의 전력은 P라고 썼고요. VI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와트였어요. 자, 근데 교류회로에서의 전력은 종류가 세 가지죠. 우선은 피상전력. 자, 요 피상전력은 PA라고 쓰고요. VI로 구합니다. 단위는 와트가 되겠죠. 근데 직류회로랑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전력 VI, 피상전력 PA는 VI, 요거 앞에 거 명칭만 바뀌었고 공식은 똑같습니다. 즉 직류회로의 전력과 공식이 똑같다. 일단은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유효전력. P는 VI에다가 코사인 세타 한각과 같아요. 얼렐레? 역률이 코사인 세타였는데 VI 코사인 세타? 이거 뭐예요? 피상전력 VI에다가 역률만 곱해준 거예요. 즉 직류회로의 그 전력 구하는 공식에 역률만 곱해주면은 유효전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와트라고 씁니다. 그 다음 무효전력. 자, 무효전력은 PR이라고 쓰고 VI 사인 세타라고 씁니다. 요건 좀 생소하죠. 그 다음에 이 단위는 바르라고 표현을 해요. 바르.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직류회로의 전력은 이렇게 구하고 나머지는 왜 이렇게 구하느냐? 직류회로는 일단 위상차가 없어요. 얘 가장 큰 특징은 위상차가 없다. 위상차가 없습니다. 즉 공급되는 전압과 전류가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손실이 없어. 손실이. 한전에서 우리 집에 그 직류회로의 전력을 100W 보내주면 우리 집에서 100W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류회로라는 거는 위상차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위상차가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은 피상전력은 이런 거죠. 얘는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다가 100W를 공급해준다. 100W를 공급해준다. 그러면 그냥 피상전력 자체가 100W인 거예요. 왜? VI로 그냥 곱해서 구해버리면 되니까. 즉 피상이라는 건 뭐냐면 껍데기 또는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한전에서 100W를 우리 집으로 보내준 거죠. 근데 유효전력, 이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얼마나 되냐고. 우리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그러면은 요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역률이겠죠. 역률.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역률이 80%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80W가 되는 거죠. 그와 반대로 무효전력, 100 중에 못 쓰는 전력이 20W가 되는 거예요. 즉 손실이 되는 거죠. 자, 요런 개념이에요. 간단해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상차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그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코사인 세타, 역률이 되고, 그 역률을 VI에다 곱하니까 우리 집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전력이 나오는 거고,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의 역수라고 생각하세요.
얘는 쓸 수 있는 거, 얘는 못 쓰는 거. 그래서 VI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니까 못 쓰는 무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앞에서 요 위상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위상차는 클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좋을까 궁금해지잖아요. 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요런 표가 있고 요런 표가 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전압이 있고 이렇게 전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역시 전압이 있고 이렇게 전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자,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여기 위상들이 다 어때요? 다 똑같아. 그럼 이거 뭡니까? 동상, 동위상, 그죠? 같다. 위상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회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위상차가 존재하죠. 왜? 전류 I가 전압보다는 조금 뒤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세타 값이 발생하는 거예요. 위상차가 생기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위상차는 클수록 좋냐 작을수록 좋냐, 요 정도를 나타내자면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수레가 있다라고 칩시다. 수레가 있고요. 요 수레를 요게 A, 요게 B라고 했을 때 이게 수레 A 그리고 요게 수레 B 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서 끄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 V라는 사람, I라는 사람 둘이서 끄는 거야. 그러면 한 명, 두 명, 이 동이상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끄는 거예요. V라는 사람과 I라는 사람이. 근데 이 위상차가 발생할 때 B회로에서는 그 위상차만큼의 각도 차를 주고 요 세타라는 위상차가 발생한 거잖아요. 주고서 서가지고 끄는 거예요. V랑 I가.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같은 거리, 같은 시간을 이동했을 때 누가 더 효율이 좋냐 이 말이야.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 잡아 당기는 A, 요 회로가 효율이 좋겠죠. 그러면 이거 위상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말은 위상은 작을수록 유효 전력이 커진다 이 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사인 세타가 0일 때 유효 전력이 가장 커요. 왜냐하면은 이거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코사인 세타가 숫자가 0일 때 1이 나옵니다. 1. 그 말은 VI가 100이었다. 공식으로 나타내자면 VI가 100W일 때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 0은 1이니까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력 얼마 돼요? 100W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것도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코사인 이게 90이 나올 때는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100 곱하기 코사인이 0이잖아. 그럼 0 하면은 0W. 쓸 수 있는 게 0W가 되는 거야. 유효 전력이 0W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 역률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작을수록 유효 전력이 커진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사인은 어떻게 되냐? 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너무 들쭉날쭉하게 써가지고, 자, 요거는 노트에 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코사인 세타 값이 요게 0일 때 1이 나오고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 값이 90일 때 0이 나옵니다. 근데 사인 세타 값이 0일 때는, 자, 사인은 반대로 1이 아니고 0이에요. 그 다음 사인 세타 값이 90도일 때는 얘는 또 반대로 1이 나와. 자, 요거 두 개 비교되죠. 역수예요, 완전히. 자, 그래서 사인은 그 각도가 0에 가까울수록 힘이 0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 앞에서 전자기력 할 때 배웠어요. 그 자석이 있으면 전자기력이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럼 도체가 이렇게 90도로 써 있을 때 가장 힘이 세다라고 했죠. 받는 힘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인파고, 그럼 사인은 90도일 때 힘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역수기 때문에 유효 전력에는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거고 무효 전력에는 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뭐다? 전체는 P상 전력, 이 중에서 집에 쓸 수 있는 게 유효 전력, VI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이 중에 못 쓰는 게 무효 전력, PR은 VI 사인 세타로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요 공식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역률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유효 전력에서 코사인 세타, 이 역률이라는 거는 과연 얼마나 우리 집에서 쓸 수 있느냐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그렇다면은 이제 역률을 확실하게 정리를 합시다.
자, 교재로 돌아가서 교재 422페이지에 역률해서 나오는데요. 쭉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교류회로의 전력은 평균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며 세타는 회로에 가한 전압 V와 전류 I의 위상차이다. 그렇죠. 위상차. 이때 저항 R만의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기 때문에 전력은 코사인 세타는 1이다. 위상차가 없는 거예요. 1이 되어 VI가 되고 직류 회로인 경우와 똑같이 취급할 수 있다. 그 R만의 회로인 경우에는 그냥 공식이 유효 전력 역시 VI가 되는 거예요. 왜? 위상차가 없거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류의 전력 공식과 같아진다 이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RL 회로나 RC 회로와 같이 리액턴스 성분이 있으면 전압 V와 전류 I 사이에는 위상차 세타가 생겨 저항 R만의 회로에 비해 코사인 세타 배의 전력이 소비된다. 이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다 해서 얼마만큼의 전력이 소모가 되느냐, 우리한테 사용이 되어지느냐, 이게 역률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자, 역률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피상전력 100이 들어왔을 때 유효전력 얼마나 쓸 수 있는지의 비율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럼 공식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지. 역률이라는 거는 피상전력이 들어왔을 때 그 중에 야 유효전력이 얼마나 되노?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공식으로 바꿔볼게요. 피상전력은 VI 분의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VI 코사인 세타. 그럼 어떻게 돼요? VI 날아가니까 결국 역률은 코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자, 여기 나오죠. 역률은 코사인 세타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앞에 공식 보시면은 임피던스 분의 R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벡터 값이에요.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우리가 벡터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밑에가 저항, 요게 유효 전력이 돼요. 저항에 사용이 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유효 전력. 그리고 나머지 못 쓰는 거 리액턴스 저항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무효 전력. 못 쓰고 버리는 거지, 일종의. 그리고 요 빗변이 임피던스, 이 녀석이 피상 전력. 자, 여기서 코사인이라는 거는 요거를 나타냅니다. 코사인. 참고적으로 사인은 이렇게 나타내고 탄젠트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그렇다면 코사인을 적게 되면은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임피던스 분의 저항 R이 되는 거고, 여기서 임피던스라는 거는 결국은 저항과 리액턴스의 벡터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루트 R 자승 플러스 X의 자승, 리액턴스의 자승, 이렇게 해가지고 분의 R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될 거, 그 역률이 코사인 세타라는 거, 그리고 역률을 구하는 공식은 임피던스 분의 저항, 그리고 벡터 값을 나타내면 루트 R 자승 플러스 X 자승 분의 R이라는 거, 요거는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 그리고 요거 세 가지 공식 알아두셔야 되죠. 이거 세 가지는 외울 것도 없어요. 전력 구하는 공식 뭔데요? P는 VI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P상 전력인 거고,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코사인 세타만 구해주면 되고요. 곱해주면 되고요. 무효 전력 못 쓰는 거 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뭐 읽고 줄만 쭉쭉 꺾고 넘어갑시다. 423페이지에 P상 전력 나오는데요. 두 번째 줄에 우측에 보시면 단순히 전압과 전류와의 곱, 요거 줄 거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해가지고 나옵니다. 전압과 전류와의 곱, VI를 P상 전력이라 한다. 요것만 줄 거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유효 전력도 공식만 줄 거 주세요. 평균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 와트, 요것만 줄 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라는 거, P상에다가 역률을 곱했다. 자, 그 다음 밑에 4번에 무효 전력 PR 나오는데, 요것도 공식만 줄 거 주세요. 가운데 보시면 PR은 VI 사인 세타 바르라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은 424페이지에 유효 전력 P
P와 무효전력 PR 및 피상전력 PA 사이에는 P의 자승 플러스 PR의 자승은 PA 자승이 성립된다 돼 있죠. 자, 마지막으로 공식 하나만 더. 자, 앞에서 뭐랬어요? 피상전력이 전체인 거고 유효전력, 무효전력은 쓸 수 있는 거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피상전력 PA는 유효전력이랑 무효전력을 더한 거랑 같네. P 더하기 PR 한각각 같다라는 거죠. 그 공식을 나타내는데 위에다가 자승 붙였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베타 값이죠. 왜? 교류 회로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제곱 해준 거겠죠. 그래서 요 공식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뭐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것만 이해하시면 요 공식이 왜 나오는지 당연히 알겠죠. 자, 그래서 교류 전력은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전기의 측정에서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전압계, 전류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밑에 큰 1번에 보시면 전류의 측정해서 연구자석 가동 코일형 계기. 자, 요 녀석이 전류의 크기를 가리킨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류 지시 계기에 응용이 된다 해서 그 그림이 425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제가 미리 그려뒀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양쪽이 연구 자석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지침이 있고요. 이 위에 게이지를 설치했고, 그렇다면 여기 선을 딱 연결해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뭐 전기겠죠. 전기를 흐르게 하면은 연결 방식에 따라서 전류계가 되기도 하고요. 전압계가 되기도 해요. 그게 뭐냐? 연구자석 가동 코일형 계기. 연구자석 가동 코일형 계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 녀석이 전압계도 되고 전류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로로 그려본다면 전압계 같은 경우 전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이렇게 연결됐다. 그럼 전압이 흐를 거고 여기 전류 I가 흐를 것이고요. 여기에 저항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때 가동 코일, 요거를 줄여서 가동 코일이라고 해요. 가동 코일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이 저항의 전압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전단, 요 후단의 전압 차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병렬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가동 코일. 이때는 전압계가 되는 거죠. 가동 코일. 병렬로 했기 때문에 전압계. 자, 전압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전류계는 어떻게 된다? 전류계는 똑같이 전원이 있고 이렇게 회로가 저항이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전류 I가 흐르고 저항이다. 그러면 전류계라는 거는 요 회로에 흘러가는 전류를 측정해야 되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암페어 메타. 이게 가동 코일이고 직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전류계가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전압계라는 거는 병렬 연결, 전류계라는 거는 직렬 연결이라고 배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또 한 가지 뭘 배웠느냐? 이 전압을 측정하는데 그 회로의 전압이 생각보다 큰 거예요. 생각보다 크게 되면은 이 전압계로는 측정을 못해. 그 이상을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전압계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서 요 전압기 전단에다가 저항을 넣어주죠. 저항을. 이 녀석이 뭐다? 거기 나오지만 배율기죠. 그래서 이 배율기라는 거는 전압계의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혀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 전류계에서도 있었습니다. 전류계에서는 병렬로 분류기라는 녀석을 설치를 해줬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전압계라는 거는 저항의 병렬로 연결하고 배율기는 전압계의 직렬로 연결돼서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혀준다. 전류계는 저항의 직렬 연결되고요. 그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서 분류기를 병렬로 연결시켜준다 라는 거였죠. 자, 한번 읽어보고 줄만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424페이지.
전압계 가동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가동 코일에 가해지는 전압에 비례하므로 가동 코일형 계기는 직접 전압계로 사용이 가능하다. 코일의 내부 저항은 작고 가동 코일에 흘릴 수 있는 전류도 작기 때문에 그 뒤에 줄을 쭉 꺼주세요. 높은 전압의 측정을 위해서는 가동 코일과 직렬로 배율기, 자 나오죠. 배율기 저항 RM을 접속하여 직류 전압계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교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직류 전압에 정류 회로를 포함시켜 만든 교류 전압계를 사용한다. 그래서 교류 전압일 경우에는 또 다른 교류 전압계를 사용한다 이 말인 거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425페이지 전류계 줄 쭉 꺼주세요. 가동 코일형 계기는 원리상 그 자체를 전류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렇죠, 그냥 바로 전류 흘려버리면 직렬로 전류계가 되는데, 가동 코일에 직접 흘릴 수 있는 전류는 50mA 정도로서 이보다 큰 전류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동 코일과 병렬로 뭐를 설치한다? 분류기. 자, 여기 있죠. 분류기 RS를 접속시켜 직류 전류의 측정 범위를 확대시켜 만든 직류 전력계를 사용한다. 여기까지 줄을 꺼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밑에 큰 동그라미 4번에 전압계와 전류계 접속법 돼 있는데 요건 그냥 뭐 개인적으로 읽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2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그림 밑에 큰 5번에 회로 시험기에 사용해서, 요 회로 시험기라는 거는 전압 전류 저항을 측정하는 계기죠. 뭐 다른 말로 멀티테스터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회로 시험기는 줄 꺼주세요. 전압 전류 및 저항 등을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요것만 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럼 무엇을 측정하느냐? 밑에 다 나오죠. 동그라미 1번부터 직류 전압, 교류 전압, 직류 전류, 저항 등이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교류 전력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영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